네, 좋아요 까먹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갈매기님 부산 갈매기님 어서 오시고요. 상교님, 콜로라도님도 어서 오십시오. 다들 저한테 익숙합니다. 좋아요 까먹으신 분들 눌러주시고요. 오늘 서울 날씨는 오늘도 흐림입니다. 비가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비 오기에는 구름이 조금 가벼운 느낌입니다. 우리 부산 갈매기님 부산은 어떠십니까? 네, 부산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참 부산에 광안리 정도 방학 때면 광안리 가곤 했었는데요. 요즘은 뭐 너무 예뻐졌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일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해외 관광지 탑5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서울이 1등을 했는데 부산이 4등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남양밀크님, 비상독수리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 현숙님도 어서 오십시오. 다리찌님, 지효아빠님, 네, 산세님, 정원님, 네. 부산이 화창하군요. 서울은 오늘 지금 약간 흐립니다. 빗방울이 떨어져도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늘입니다. 자, 그럼 30초 후에 시작할게요. 우리 길자님, 태익님 어서 오십시오. 저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애쓰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하태민 경제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요, 나스닥이 다시 1.3%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은 상승, 숨고르기, 상승, 숨고르기, 상승 이거 반복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흐름이 소위 말해서 승이 나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에너지가 충만하다. 어제도 역시 엔비디아가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도 5% 올랐네요. 그래서 쭉 상승 후에 숨 고르고 다시 고개를 드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흐름은 굉장히 알맹이 있는 흐름이라서 이 상승 기조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는 지난 이틀간은 좀 빠졌었는데 어제는 소폭 반등했는데 마이크로는 조금 다르죠. 좀 고개를 들다 꺾여버려가지고 어제는 이틀 연속 크게 빠진 다음에 살짝 반등하고 있고, 테슬라가 요즘 또 힘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어제도 막판에 고개를 들어서 요즘은 전략 후강 흐름 많이 보입니다. 테슬라도 207달러, 다시 200달러 전 2월의 고점을 돌파하려고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입장에 볼 때는 어제 미국 시장 흐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특히 테슬라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 속에서 보면요, 자, 제가 오늘은 우리가 이 흐름을 꼭 알아야 된다 해서 5월 달에 외국인들의 흐름, 지금은 기관들은 거의 손 놓고 있어요. 기관들 동향은 제가 거의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살필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볼 때 기관들이 지금 소콜베이 들었구나. 작년에도 그랬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국내 기관들이 아마 자산운용사들도 그렇고요. 지금 해외 부동산, 특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빌딩에 투자해서 엉망이 된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물려가지고 아직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엄청난 손실들이 드러날 것 같다. 지금 미국의 뉴욕의 오피스
빌딩들 보니까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공실률이 너무 높아서. 기관들은 지금 주식을 살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5월에 보시다시피 한마디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이게 명확하다. 네, 보시겠지만 5월에 아시아 정시 전에는 어땠냐면 항생지수나 중국 증시가 좀 선도를 하고 여타 아시아 국가들이 동조화를 하는 그런 흐름이 주류였는데 이번 5월부터는 확실히 달라지죠. 이제는 중국은 고꾸라지고 항생지수, 중국 홍콩 H지수라는 게 중국의 국영기업 중에서 좀 뭐랄까 좀 우량한 기업들 몇십 개를 평균을 낸 그런 지수인데요. 그래서 항생지수, 홍콩 H지수 모두 8%대 빠졌다. 한 달에 8%면 엄청난 겁니다. 지수가 8% 빠지면. 그래서 중국은 빠지고 일본, 대만이 크게 오르고 우리도 좀 오른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이구나. 결국 이 디커플링의 수혜를 일본이 보는구나. 여기 나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4월에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이 통계 작성 후에 가장 많았다. 아마 워렌 버핏이 일본 5대 상사 주식을 많이 샀다. 그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대신에 워렌 버핏은 중국의 비아디 주식을, 중국의 전기차 1위 업체죠. 비아디 주식을 계속 팔고 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마크 모비우스 돈을 안 주는 것, 중국 정부가 안 빼주는 것,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계속 유심히 봐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아시아의 증시 지형도라도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제가 환율이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위안화는 5월부터는 확실히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5월이 어떻게 보면 운명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중국은 사실 7위안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선이었는데 7위안을 돌파하고 지금 7.1위안 달러당 그 중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대신에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에요. 우리로 치면 워낙 환율이 막 올라가고 우리 주시장 빠지고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화가 어떻게 될지 제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까지는 괜찮더라. 그래서 우리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매우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출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 들어서 1월에서 5월까지 보면요. 배터리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 중국 배터리 많이 씁니다.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이게 100% 이상 늘었고요. 수산화 리튬이 많이 늘었습니다. 중국.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화 리튬 물론 477%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빨리 숙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도 우리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새로운 성장 동력 2차 전지 부분에서 정말 수산화 리튬 부분은 정말 빨리 소재를 탈중국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늘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 외에 포스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다 빨리 잘 돼서 우리 빨리 수산화 리튬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를 중국으로부터 빨리 독립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것만 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할 게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일본 엔화도 최근에 가치가 환율이 올라가다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위안화 흐름, 원화 흐름, 일본 엔화 흐름, 증시 흐름 등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5월에는 확실히 탈동조합.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중국 관련 자료들도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이슈 분석 들어가 보시면, 제가, 중국 배터리 산업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시진핑의 국진 민태, 네. 국영기업이 나가고, 이제 민간기업은 뒤로 물러나라. 이런 것들. 그래서 중국 시 주석, 시 황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제가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네, 가볍게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에 동아시아에서 없었던 일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외에 제일 큰 게 중국의 반간첩법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기업들을 반전 간첩 혐의로 조사를 하고, 이러니까 뭐 지금 테슬라의 머스크가 중국 가서 뭐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중국이 반간첩법 혐의로 외국 기업들 뒤지니까 불안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중국 보면 참 앞뒤가 안 맞구나. 어떻게 뭐 그 경제부처에서는 외자를 좀 유치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네, 공산당 그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린 관료주의는요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일 부자는 고위관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5월에 보면요, 코스닥 시장은 팔았어요. 코스닥 시장 판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중심의, 네, 집중적인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신에 코스피는 5월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결국 중국에서 나온 자금들이 일본에도 갔지만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올 한 달간 외국인들이 4조 이상 우리 시장에 유입이 됐는데, 다만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의,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들어와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파급력이 떨어져. 특정 두 종목만. 그래서 전체 순매수 두 종목에 대한 순매수가요, 지금 5월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집중적으로 샀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전체 순매수의 97%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을 샀다기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반도체를 샀다. 이게 좀 아쉬운 대목이네요. 그래서 5월은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나온 자금들이 한국, 대만, 우리나라, 대만, 일본으로 들어가는데, 일본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좀 들어오는데 반도체 두 종목만 집중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만약에 시 주석 같으면 굉장히 걱정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걱정 안 하겠죠. 상당히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데 과거를 돌이켜 보더라도요, 2000년 초반에 우리 상장사 중에, 그때 과거 스마트폰 이전은 우리가 피처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피처폰 업체들이 중국에 수출했다가 낭패본 회사들이 많아요. 그 수출을 했는데 클레임을 이 핑계 저 핑계대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핸드폰이 점점 한국에서 썩어 나니까 구형이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 울며 겨자 맞기로, 네, 싼 값에 넘겨주고 하면서 피해를 엄청 봤거든요. 그 다음에 하이디스라고요, SK, 우리 옛날에 치면 요 LCD 회사죠. 현대전자에 있던 LCD 부분은 하이디스 독립했는데, 이걸 중국에 갖고 가가 중국이 인수해서 기술만 쏙 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디스를 그때 중국 업체에 안 넘겼으면 우리 LCD가 저렇게 빨리 맥히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외 쌍용차도 인수해가 자동차 기술만 싹 빼갔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 근본이 안 된 중국은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특히 그 각국의 이제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요, 지금 대만은 물론이고 호주, 파라과이, 그 다음에 캐나다까지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서 지금 각국 정부가 조사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 트리더 총리가 좀 친중파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그 선거에 개입한 것을
그 초당적인 차원의 조사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내년에 선거인데 이미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댓글 부대, 중국의 댓글 부대들이 우리 네이버 뭐 댓글은 전부 그쪽이라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참 우습게 보는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 부분을 아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 댓글 보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보실 때 이것도 좀 중국에 반하는 발언을 할 때 막 악성 댓글이 달린다. 그러면 조선족이라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자금들의 흐름이 이래서 중국이 전 세계부터 왕따를 대고 동아시아에서 변화가 크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고요. 자, 6월인데 사실은 여름 정시가 안 좋아요. 5월부터 sell in May and go away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5월부터 안 좋기 시작해서 6월이 안 좋고 1년 중에는요. 8월이 제일 안 좋습니다. 2010년 이후 통계를 보면 우리 증시가 8월이 제일 빠지고 아무래도 날 덥고 휴가 기간이고 이럴 때는 거래량도 팍 줄면서 네, 그러거든요. 그 다음이 6월이 안 좋고 5월이 안 좋고 그러니까 6월도 좋을 리가 없는 그러니까 보통 5월에는 외국인도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이번에는 자금이 탈중과 흐름 보이면서 돈이 유입돼서 이번 5월은 우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6월도 모르겠다. 6월도 통계적으로 보면 네, 날씨가 슬슬 더워지면서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상황이지만 지금 탈중국화 흐름 때문에 6월에도 모르겠다. 네. 자, 어쨌거나 여름에는 주식이 안 좋다. 그래 보통 11월에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월별로 이런데 통계적으로 6월이 안 좋지만 5월에도 이번에 어쨌거나 플러스 났듯이 6월에도 좋을 플러스 날 수도 있겠다. 탈중국화 흐릅니다.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게 최근 보면 네, 외국인들이 요 5월 25일부터 엔비디아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지금 사고 있어서 요 5월 25일부터 한요 4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 뭐 했는지 보면 이제 6월에 정시 흐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5월에 들어왔던 자금 성격이 6월에도 이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5월 25일 지난주에 유가증권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들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 샀어요. 사실은 뭐 그냥 반도체만 샀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과언은 아니고 그래서 이 두 종목의 지난주가 이 두 종목에 대한 순매수가 유가적인 전체 순매수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수를 뺄 것 같으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2천억 이상 네, 2,300억 정도 순매도겠네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와 상위 7종목을 살펴보면 2차 전지가 하나, 둘, 셋, 4종목이네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셀 메이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음극재 다 하죠. 양극 활물질도 하고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 활물질인데 이쪽은 아무래도 MSCI 편입되는 게 있어서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보면 그래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상위 7종목을 보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명확하다. 그래서 6월 증시도 반도체와 2차 전지구나 하는 게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대표적인 게 지금 엔비디아의 GPU 관련주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산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면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캠, HPSP를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그 엔비디아 GPU 뭐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캠, HPSP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외국인이 사서 그렇다. 이들 종목 외국인 동향을 봐야 되겠죠. 그다음 기관들은 대덕전자를 주로 삽니다. 그다음에 심택은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사는 쪽으로 이렇게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는 8종목 정도로 혹시 엔비디아 GPU 관련주를 공략하신다 그러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수페타시스하고 대덕전자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는 종목으로.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보면요. 외국인들은 아까 보신 삼성의 SDI, LG 에너지솔루션이 셀메이커 중심으로 그 외에 2차 전지는 팝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는 집중 팔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파는데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은 근데 대신에 최근에 보면요. 기관들이 2차 전지를 이제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WCP 이런 분리막 관련주들 여러분 이건 아시죠? RSR RA 요즘 제가 이렇게 좀 헷가닥 합니다. IRA 세부지점 영양 수혜주들 그 다음에 NKM은 전해액이죠. 전해액도 IR 수혜주 그래서 IRA에 수혜주 쪽이 관심이 좀 보이고 LNF를 좀 사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기관들이 좀 사고 있다 하는 게 좀 기존과 다른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관들은 관망 내지 기관들도 좀 우리 사모펀드들 공매도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들도 에코프로 등을 공매도 치는 게 보였었는데 요즘은 좀 사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GPU 수혜주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좀 적절하겠다. 6월에도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흐름은 어쨌거나 5월 하순부터 기관들이 2차 전지를 좀 사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 변화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요. SM 자 어제 SM이 엑소 제가 이미 XM은 근처도 가시지만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엑소, 백현, 엑소는 백현 아닙니까? 그래서 엑소의 새 친구가 해지 통보를 했어요. 엑소가 이렇게 쓰나요? 네.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군대 다 갔다 와가지고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네, 해지 통보를 했는데, 제가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주운동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SM의 아티스트들이 다 이수만 PD가, 네, 세세한 것까지 다 관여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다 선생님하고 꼬맹이 때부터 따라 했는데 그 선생님이 저렇게 초라하게 내쳐지니까 뭐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엑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SM의 아티스트는 앞으로 다 네, 전속 계약 끝나면 재계약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껍데기가 낳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카카오가 큰 피해를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카카오가 SM 인수하기 힘들 겁니다. 공정위에서 네,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카카오는요. 제가 딱 보면 이쪽은 동네 콜리게들이 모여있는 회사구나 하는 느낌 받거든요. 이미 그 앞에 카카오페이라든지 얼마나 우리 이 카카오를 응원하는 젊은 친구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카카오의 CEO들은 전부 어떻게든 주식 상장시켜가지고 지들 돈 먹을 카카오페이가 대표적이고요. 거짓거리만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 카카오 그때 먹통 사태까지 터지면서 정말 이 친구들은 본업에는 관심이 없구나 하는 게 다 드러났는데 자숙하고 반성하고 할 친구들이 여기에 또 카카오 엔터 상장하려고 너무 발버둥치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업들을 본업을 충실히 하다가 뭐 상장을 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상장을 목적으로 막 기업들을 외자를 도입해서 막 인수를 하고 이 짓거리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또 해서 안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한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공개 매수하는 걸 보면서 카카오 저 친구도 정말 철없구나. 앞으로 엄청난 일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카카오가 SM 인수도 못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과정에서 주식 사면서 시세 조정, 미공개 정보 이용하고 이런 것들도 다 제가 볼 때는 기소될 겁니다. 그 사항들이 법원에 가서 그게 유무죄를 다투든지 말든지. 그런데 어쨌거나 그리고 SM 같이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다 재계약을 안 하면요. SM 같이 폭락해서 카카오가 인수한
금액에 엄청난 손실을 볼 거고, 네, 결국은 뭐 IPO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출발점이 어제 엑소고요. 엑소는 그럴 거 아니에요. 참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뭐 이미 이런 걸 내다보고 우리 정자님께 SM은 근처도 가지 마시고 하이브와 YG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가는데 YG가 8월이죠. 블랙핑크 빨리 재계약이 좀 되면 좋겠네요. 블랙핑크는 재계약이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자, SM 일이 큰 일이다. 이게 뭐 일시적인 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역시 SM 근처는 안 가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보면 우리 수출이 뭐 일부 언론에서는 막 친중파들 아니 뭐 중국에 지원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막 탈중국화를 엄청 겁내고 막 그걸 호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차 수출이 5월에도 미국에서 현대차가 18% 증가했네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작년 5월 대비 18%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두 자리로 증가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차 제품이 인정받고 있다 하는 건데, 근데 그런 현대차를 중국은 안 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워낙 공산당이 얼마나 그렇게 그물망처럼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세계 언론 자유도 180위가 북한이고요. 179위가 중국입니다. 중국에는요, 말 같지도 않은 국뽕 영상만 돌아다닙니다. 뭐 여자분이 뭐 해외 나갔더니 저를 이쁘다 그래요. 막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고 앉았는데 GDP 만불 주제에 뭔 저렇게 밑도 끝도 없는 국뽕들이 있는지 참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데요. 그래서 현대차 5월 성적표도 좋았다. 지금 반도체가 위축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의 수출 구조는 이제는 인도가 중국의 위치를 지금 서서히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중심이 중국에서 인도로 가고 있는 과도기적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인도로 지금 많이 가고 있죠. 인도가 인구도 많고 인도는 어떻게 보면 문화 공동체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처럼 저런 독재자가 있을 수도 없고 인도는 어떻게 보면 연방제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안정성도 높고 인구도 많고 젊은이도 많고 앞으로 중심은 좀 인도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인도의 지금 경제 성장률이 1분기가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도 그렇고 6월 정시는 역시 반도체와 2차 전지 이쪽이 주도를 하겠다. 중심이 되겠다. 그리고 그 관련주들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 속에서는 기관들이 5월 말부터 2차 전지를 사고 있는 점이 좀 눈에 띄고 외국인들이 주력으로 사고 있는 종목 이수페타시스 등등 HPSP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그 종목들이 오른 이유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서 그렇구나. 자, 알 수가 있으시죠? 자, 시장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